농무 신경님의 작품입니다. 농무는 추수한 후에 농민들이 추는 춤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신명나게, 그쵸? 아주 흥이 나서 추는 춤이어야 하는데, 이 작품에서의 농무는, 그죠? 농무들의 춤은 굉장히 서글픈 춤입니다. 그쵸? 아주 자조적이고, 그렇죠? 아주 신세 한탄에 모든 것들이 집결되어 있는 아주 뭐랄까요? 읽는 사람의 마음을 아주 애잔하게 만드는 그런 춤을 추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공간 이동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그 얘기를 하고요. 시대적인 배경은 1970년대입니다. 1970년대는 어떤 때냐? 1970년대는 농촌이 공동화 현상을 일으키는, 곧 우리나라가 산업화되기 시작하면서 그죠? 도시화되는 거죠. 농촌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면서 농촌은 텅 빈, 그렇죠. 그런 상태로 되어버리는 그런 현실을 담아내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농촌 현실이 어땠을까를 이 작품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그랬어요. 청각적 이미지 일단 그쵸? 징이 울렸죠. 청각적 이미지. 징이 울린다. 근데 막이 올라간 게 아니라 시작이 막이 내렸다라고 해서 하강 이미지로 시작을 합니다. 그쵸? 뭔가 쓸쓸하고 그렇죠. 어둡고 그렇죠. 그런 이미지죠. 막이 내렸다. 뭔가 끝난 분위기입니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메어 달린 가설무대, 임시로 설치한 무대를 우리가 가설무대라고 하죠. 아마 이곳에서 농민들이 춤을 췄을 거예요.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바로 이 텅 빈 운동장은 농촌의 그렇죠. 현실이죠. 일할 사람이 없어져 버린 그렇죠. 그런 농촌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되죠. 우리는 역시 여기에도 우리라는 화자가 나오네요. 이거는 화자를 우리로 설정하는 이유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나의 문제가 아니야. 곧 공동체의 문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그래서 여기서 분, 중의적 수사법이 쓰였다. 중의법. 분이라는 건 첫 번째는 뭐예요? 무대 화장이죠. 무대에 섰으니까 무대 화장을 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분은 울분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분이 얼룩진 얼굴로,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분이 얼룩진 얼굴로, 또는 그죠, 화장이 막 한바탕 놀고 났으니까 화장이 지워졌겠죠.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입니다. 우리 대포집도 나왔고 소주집도 나왔고 이런 건 뭐예요? 가난한 현실을 나타내 주는 거죠. 거기에 몰려가서 술을 마신다. 이 술은 흥겹게 마시는 게 아니라 한탄에, 그쵸? 술일 겁니다. 고달픔을 풀고자 하는 술일 거예요. 술을 마신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어때요? 직설적 표현이다 라고 얘기해요. 농촌의 현실을 그쵸? 비유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직설적, 직접적으로 드러내죠. 답답하대요. 그 다음에 고달프대요. 이렇게 사는 게 원통하답니다. 꽹과리를 앞장 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이랬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농무가 지금 벌어지는 거죠. 무대에서 춤추던 게 이제 마을까지, 시장으로까지, 저작거리로까지 막 진행이 되거든요. 꽹과리 역시 청각적 이미지. 징,
바로 다 뭐예요? 농기구들이죠. 아니 농기구래. 농촌에서 농무를 할 때 쓰는 악기죠. 꽹과리를 앞장세워 곧 꽹과리 친 사람이 맨 앞에 선단 말이야. 장거리로 나서면 여기 장거리가 시장,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 번잡한 곳, 그렇죠. 거기에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그렇죠. 막 좋다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 건 누구뿐? 조무래기들 뿐. 그렇죠. 조무래기란 어린애들 뿐. 왜? 농촌에서 일할 젊은이들은 다 어디로 떠났다? 도시로 가버렸다.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처녀애들은 역시 농사일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여자애들.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 서서 철없이 낄낄대는구나. 처녀애들 어떤 애들이야? 철이 없어. 그냥 이 현실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재밌다. 저 아저씨 저거 봐봐. 야, 저 상모를 저렇게 돌리네. 그렇죠. 저거 우리 아저씨네. 그러면서 이건 뭐예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거죠. 현실 직시를 하지 못하는 조무래기들이나 철없는 처녀애들만 농촌에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보름달은 밝아. 그죠? 그 동안에도 보름달이에요. 그죠? 왜? 8월 15일 아니었을까요? 음력. 그쵸? 음력. 우리는 이걸 추석이라고 얘기하죠.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그랬어요. 또 어떤 녀석은 이라고 해서 행을 나눴어요. 사실은 요거 요렇게 가서 요것도 요렇게 가서 쓰면 좋을 텐데 일부러 행을 나눠서 꺽정이나 서리미를 강조하는 효과를 주는 거죠.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어요. 이 울부짖는다. 꺽정이는 바로 누굽니까? 임꺽정이죠. 임꺽정은 뭐예요? 농촌의 현실에 저항해서 일어났던, 그쵸? 정의로운 도둑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람.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 농민들 다 죽겠어 라고 해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의 그 곳간을 털어가지고 못 사는 사람한테 나눠줬던, 우리가 의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의로운 도적. 어떤 녀석은 그쵸, 꺽정이처럼 울부짖죠.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농촌의 현실 이대로 그냥 둬서는 안 돼. 라고 그렇죠. 막 울분을 토해내는 거죠. 근데 또 어떤 녀석, 농촌에 있는 또 어떤 녀석은, 어떤 무리는 서리미처럼 해되지만 그랬어요. 어때요? 둘을 대비하고 있죠. 대조. 곧 농촌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도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는 입장은 서로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농촌에 농사 안 짓고 그래서 새로운 문물이 들어와가지고 돈벌이가 되는 게, 장사해서 뭔가 수익을 낳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농사 안 짓으니까 그 땅 팔아가지고 그렇죠, 도시로 나갈 수 있다는 걸 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농촌은 지켜야 돼. 우리가 그렇죠, 농사꾼이 이 농사를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꺽정이 같은 사람일 거고, 야, 땅값 오르니까 좋다. 이거 팔아가지고 우리 도시로 가자. 호화호식 가지고 살자. 우리도 이제 총구석에서 살지 말자. 라고 생각하는 건 서리미 같은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이 서리미는 원래는 임꺽정의 참모였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비서? 참모였는데 나라에서 그죠, 임꺽정을 잡으려고 막 이제 그죠, 막 난리가 난 거죠. 근데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가난한 사람이 하나같이 임꺽정을 싸고 돌아서 그렇죠, 임꺽정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근데 어느 날 서리미가 잡히게 됩니다. 근데 이 서리미를 그쵸, 국가에서 그쵸, 관청에서 꼬신 거죠. 회유한 겁니다. 야, 네가 임꺽정이 어디 있는지만 알려주면 내가 너한테 큰 재산 하나, 너한테 큰 자리 하나 물려줄게 라고 했더니 서림이
인격정을 배반하고 인격정이 있는 곳을 고발한 사람입니다. 곧 뭘 위해서? 개인적 이익, 곧 사욕이라고 얘기하죠. 자기의 사욕을 위해서, 그쵸? 나라의 일을 하는, 보다 공적인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을 배반한 사람이 서림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는 지금의 이 농촌의 비참한 현실을, 그렇죠, 해야 되지만 야, 난 그 틈에 난 돈 벌었잖아, 난 좋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이까지, 그쵸, 이런 말 쓰네요.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 하겠느냐 그랬어요. 이거 뭐예요? 탄식이죠. 역시 어때요? 직설적으로 농촌의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뒤까지 산구석에 처박혀, 그쵸? 살겠다고 발버둥친들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건 소용없다.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농촌의 현실은 변하지 않아 라는 자조적인 탄식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역시 직설적이에요. 지금의 농촌의 현실이 어떠냐? 농사 지어봤자 비료값도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어때요? 마이너스인 거죠. 비참한 거죠.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옆에네에게나 맡겨두고, 이거는 그쵸, 집안의 가장이, 그쵸,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돈벌이가 안 되니까. 이거 해봤자, 그렇죠? 먹고 살 수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마치 부업처럼 된 거죠. 옆에네에게 맡겨두는 거. 옆에네는 뭐야? 아내는, 그쵸, 주 수입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로 그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금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하여튼 어려운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남편은 밖에 나가서 대리운전하거나 회사 다니고, 여자는 집에서 밤가기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봉투를 붙인다거나 박스를 접는다거나 그런 일을 하면서 애들 반찬값이라도 벌려고 그러고 학원비라도 벌려고 그러고 그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부업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지금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일이 주업이 아니라 부업 수준이야. 이런 일 갖고는 먹고 살기 어려운 현실이야. 그러니까 이런 건 아내에게나 맡겨두고, 그쵸,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일 찾아서, 그죠, 현실에 뭔가 버텨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이 농무를 치는 농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그래서 공간 이동 나오죠? 쇠전이라는 건 뭐냐? 소를 파는 곳입니다. 소시장, 우시장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이 도수장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도살장이에요. 도살장이 뭡니까? 가축 죽이는 곳이잖아요.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소는 어떻게 해요? 팔아서 고기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거는 더 이상 농사를 짓는 일이 필요 없어졌을 때나 고기로 파는 겁니다. 근데 쇠전을 거쳐서 이제 소가 필요 없어. 그러니까 소시장에서 소를 팔고요. 그 소를 고기로 만들어서 도시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 고기가.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바람이 난다, 신명이 난다 그랬어요. 그럴 리가 있나요? 농사를 지을 일이 없어 소를, 그쵸, 도살장에 가서 팔아야 되는, 왜? 농촌에 있어서의 소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가족이에요, 가족. 곧 생계예요. 근데 더 이상 우리 집에 소가 필요 없다는 건 사는 게 막막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와서 춤을 출 때 신명이 난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역설적 상황이죠. 역설적 상황이고 신명이 난다는 건 반어적 표현이겠죠.
그러면서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뭐뭐하거나 뭐뭐할 거나 우리 이래야 할 거나 저래야 할 거나 그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다리를 들고요. 날라리, 태평소죠. 피리 같은 겁니다. 이거 불면서 우리 신명을 풀어야 돼? 아니면 고갯짓을 하면서 그죠? 고갯짓 하는 건 상모 같은 거 돌리는 거죠. 막 위에 막 그쵸? 그 상모를 돌리면서 어깨춤이라도 춰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예요? 한을 풀어내는 과정이겠죠. 한을 풀어내는 춤. 그쵸? 이제 가만히 있어서는 도대체 이 현실을 버티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숨을 추면서 그쵸? 이 원통한 분한 이런 농촌의 현실을 풀어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신명난 그런 부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신명이 나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쵸? 너무나 아마 이 사람들의 모습을 클로즈업을 해서 본다면 여기는 뭐예요? 마치 눈물을 그쵸? 줄줄 흘리면서 그쵸? 객석에 있는 사람은 못 보겠지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춤을 추고 있는 그런 농민들의 모습을 우리는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주제를 보면 그렇죠. 농민들의 한과 그쵸? 고뇌 어린 삶이라고 그랬고요. 특징 서사적인 시상 전개, 직설적인 표현으로 현실 인식이 드러난다. 역설적인 상황의 설정으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라고 나옵니다. 문제풀이 한번 보죠. 농무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봅니다. 옆에 그쵸 요런 것들은 그쵸 여러분이 눈여겨 봐야 되겠죠. 요거 아까 설명했지만 요런 것들 의미가 뭔지 한번 살펴봅니다. 1번 화자 무엇으로입니까? 농민으로 그쵸 농민으로 공연이 끝난 후 술을 마시고 농무를 추면서 장거리를 돌다 도수장까지 이른다. 화자 그쵸 농민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 배경이 되겠죠. 농민들의 농무가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을 통해 그쵸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피폐해진 비참한 농촌의 현실을 그려내고 있다. 태도는 어떨까요? 태도. 공연 후 술을 마시고 장거리를 돌며 그렇죠. 뭐라고 그럴까요? 소외감. 그렇죠? 소외감과 울분을 느끼다가 도수장 앞에서 울분을 뭐로 바꿉니까? 신명이죠. 역시 반옥이긴 하지만 바꾸면서 현실에 대한 저항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1번. 이 시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시적 상황을 역설적으로 드러냈죠. 신명이 난다고. 2번. 서사적인 시상전개 방식입니다. 줄거리가 있었죠. 3번. 화자의 현실 인식이 직설적인 표현을 통해 드러났죠. 4번. 화자를 관찰자로 설정하여 관찰자가 아니죠. 화자 자체가 관찰자가 아니라 뭐예요? 화자가 우리 그쵸? 관찰자가 아니라 본인인 겁니다. 그쵸? 그래서 농민의 삶을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그렇죠 전해주는 거예요. 관찰자라는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5번. 공간의 이동에 따라 공간 이동 나타난다고 얘기했어. 맨 처음에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가설 무대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운동장, 그 다음에 소주집, 그 다음에 장거리,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장거리 다음에는 쇠전 가야 되겠죠. 쇠전. 그 다음에 도수장,
으로 가야 되겠지. 그렇게 공간이 이동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쵸? 학교 운동장, 수주집, 장거리, 그쵸? 쇠전, 그 다음에 도수장 이렇게 되는 거다. 그 프린트물 옆에도 있습니다. 2번 A와 같이 시를 시작한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어요. 징이 울린다. 그리고 박이 내렸다. 그랬어요. 뭘까요? 농부의 흥겨운 분위기일까요? 아니죠. 가설 무대라는 열악한 환경을 강조하기 위해서일까? 이거 가설 무대라는 환경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아닐 것 같아요. 3번, 공연의 현장감을 사실적으로 아니고요. 4번, 농민들이 점점 외면하는 전통의 계승? 농민들이 왜 외면을 해요? 그쵸? 5번이 정답이겠죠? 농촌 공동체적인 삶이, 그죠? 무너지는 거죠. 와야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다. 3번. 보기를 바탕으로 기억,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어요. 보기 보니까 1960년대부터 시작된 근대화 산업화는 농민들의 희생을 전제로 시작되었다. 신경림의 농무는 산업화의 거센 물결로 인해 소외되고 급속도로 와해되어 가던 1970년대 초반의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또한 농촌의 암담한 현실에서 우러난 농민의 고뇌와 울분을 고발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기억, 뭐였습니까? 기억은 텅 빈 운동장이에요. 산업화 시대에 허탈해진 농민의 심정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2번, 니은입니다. 술을 마신다. 농민들이 현실에서 느끼는 고뇌를 술로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맞죠? 3번. 디귿입니다. 디귿이 뭡니까? 찾아봅니다. 디귿. 꽹과리를 앞장서서 장거리로 나선다 그랬어요. 근대화 과정에서 사라져가는 농촌의 전통적인 풍속을 되살리려는 전통적인 풍속 되살리고 이런 거는 없어요. 그쵸? 4번 니을입니다.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옆에 내게 맡겨두었다. 그래서 산업화로 인해 어려워진 농촌의 현실을 보여준다. 맞고요. 미음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죠. 농민의 울분과 고통을 농무를 통해 극복하려는 승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이 시에서 대구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는 것에 효과를 써보자 그랬어요. 어떻게 끝내냐면 한 다리를 들고 그 다음에 고갯짓을 하고 날라리를 불거나 어깨를 흔들거나 바로 이 부분이 대구의 방식이죠. 이 방식을 통해서 시상을 마무리하면서 얻는 효과는 뭘까요? 여운을 강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해서 그쵸? 어두운 농촌의 현실을 그쵸? 울분과 탄식과 자조가 그렇죠. 아주 배어져 있는 농민들의 현실을 고발한 작품이다 라고까지 볼 수 있는 그쵸? 농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